자, 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세 번째 녹화하는 거라서요. 저는 좀 지겨운데 이거 사실은 같은 강의 내용을 제공하려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또 접속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또 강의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꾸 소리가 작게 들리고 해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내용도 다시 좀 보강을 했고요. 저는 1학년 7, 8반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을 가르치는 신원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업하게 됐네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이라는 교과 자체가 일정 부분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첫 시간은 어차피 이 과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쩌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더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을 해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교과거든요. 이 교과는 3D 프린터를 사용해보는 교과예요. 뭐 모델링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론도 배우지만 그리고 자격증 공부도 좀 하겠지만 프린팅을 해보고 오류를 만들고 그 오류에 대해서 해결해보고 모델링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구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해보는 교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혹시나 못 해볼까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미래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씩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번 지금 실수가 있었고 좀 어렵긴 한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지 않으면 이 수업 스스로 또 해주지 않으면 이 수업 하기 힘드니까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D 프린팅이란 프린터로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프린팅이란 게 물체를 뽑아내는 거죠. 우리 문서도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면 그 작성된 문서를 복합기 이렇게 생겼나요? 같은 기계에서 이렇게 출력해서 나오죠. 그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렇게 나오나요?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걸 전송을 해서 실제 그 종이로 뽑아내는 게 프린터예요. 그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D 이 모델링을 한 파일을 저렇게 프린터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3D 프린팅이거든요. 내용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배우는 건 프린터 사용법이에요. 복합기 사용법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과목까지 편성을 해서 하느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초창기니까 수업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었는데, 지금 3D 프린터 산업 자체가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해 놨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게 잘 쓰일 수도 있고 잘 쓰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많은 신기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신기술들이 전부 세상에 나와서 각광을 받고 그 각광이 현실화되어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참 동안 묵혀져 있다가 다시 그 필요한 시대를 만나서 활용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3D 프린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3D 프린팅은 이 자체로는 대단한 건 아닙니다. 모델링 된 걸 출력하는 기계입니다. 3D 프린팅을 또 제품의 크기, 밀도에 따라서 출력 시간이 아니구나. 이거 죄송해요. 이 PT를 제가 작업한 게 아니라서 무슨 의도로 텍스트를 쓰셨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품 크기하고 밀도에 따라서 출력 시간이 3D 프린팅은 차이가 나요. 정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한 것 같네요.
제품을 완성. 자, 3D 프린트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일반 프린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 종이를 뽑는 프린터는 밑에 이제 용지함이 있죠. 그리고 얘가 작동하라고 명령이 올라오면 롤러가 이렇게 돕니다. 돌면서 이렇게 종이를 빨아 올려요. 빨아 올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빛을 쏴주고 잉크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또 말아 올라가면서 드럼을 거쳐가면서 얘를 강력 건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 아웃 합니다. 출력해냅니다. 그럼 이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용지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들어갈 용지도 있어야 되겠네요. 용지, 용지함, 여기 롤러, 구동장치, 그리고 얘를 인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얘를 건조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외형을 이루는 뭐 프레임,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용지에 해당되는 것이 필라멘트라는 건데요. 필라멘트는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ABS, PLA, 나일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고형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3D 프린트는 고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되면 롤러가 지나가면서 얘를 이렇게 밀어 넣어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있네. 이렇게 밀어 넣어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여기 지나가면서 히트 노즐을 지나가면서 노즐의 히팅 부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녹여줘요. 이 온도가 한 200도에서 220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완전하게 액체 상태가 아니라 약간의 플라즈마 상태가 돼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요. 여러가지 방식 중에 이렇게 적층형 방식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요. 뭐가? 필라멘트가 녹아서 이렇게 쌓여요. 자, 이게 같은 재료끼리 쌓이는 건 괜찮은데 처음에 쌓일 때는 어딘가 다른 재료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붙게끔 하는 이 베드를 히팅 베드, 프린팅 베드 이렇게 하는데요. 이 히팅 베드는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 밑에 바로 식어가지고 분리돼서 따로 놀지 않거든요. 요거는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분명히 어떤 종가는 히팅 베드를 히팅하지 않고 프린팅을 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신노리컨은 그게 이제 불가능한가? 그거 히팅 베드를 따로 가열하는 게 아니라서. 자,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인 필라멘트, 그 다음에 핵심 부분인 노즐, 그 다음에 얘를 받아들이는 베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담는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동안 이 3D 프린트를 만드는 교육과정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노즐이 핵심이라서 이렇게 이 부분에 노즐 그 모듈을 사다가 필라멘트는 따로 장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만 짜서 넣으면 3D 프린터한테 만드는 거잖아요. 제작에 비해서 요구하는 그 업체나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요 사업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곧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전문 프린팅을 만들던 신도리코나 이런 회사에서 그런 영업망과 그리고 사용에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많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죠. 자, 3D 프린터가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뭐 이렇게 뭐 PCB 판을 만든다든지 케이스를 제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사용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확산이 못됐었죠. 그런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물론 자금력과 그 영업망과 세계적인 그 신뢰도라는 그 보이지 않는 자산과 여러 가지를 갖고 있긴 했지만 플랫폼을 열어서 스마트폰을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세상을 바꿨죠.
그제서야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죠. 자,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기술은 있지만,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얘를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확 이거다 뭐 하는 게 없어요. 뭐 3D 프린터로 약을 만든다, 3D 프린터로 요리를 만든다, 뭐 지금 뭐 시제품 만드는 정도는 뭐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많이들 하는데, 뭐 3D 프린터로 건물을 짓는다 등등의 획기적인 방안들을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데, 딱 이거다 하는 방향은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내야 되겠죠. 3D 프린트라는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모델링을 필라멘트를 녹여가지고, 또는 다른 뭐 분말이나 이런 걸 녹여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링 한 그대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만든 제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3D 프린트의 활용도가 되게 많이 달라지겠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면서 고찰을 해보도록 하죠. 3D 프린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D 프린터도 돈 받고 파는 제품입니다. 장사가 돼야 돼요. 뭐 생뚱맞게 드론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드론들은 각광 많이 하시는데, 드론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얘가 돈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고 중국에서 못 만든다 하면 이게 이제 인기가 있어서 돈이 될 텐데, 중국이 세계에서 드론 제일 잘 만들거든요. 꼭 드론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 그렇겠지만, 싸고 쉽게 만드는 건 중국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돈이 안 돼요. 이 3D 프린터도 이거 사업을 해서 돈 받고 파는 제품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제품들, 간단한 제품들, 필통, 뭐 USB 꽂이, 이게 돈이 되겠어요?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그걸로 만든 제품 자체가 돈이 안 되는데 3D 프린터 자체가 돈이 될까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도 돈 받고 파는 제품이라서 생산 영역이, 그리고 쓰일 만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또 뒤에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자, 이 돈 받고 파는 제품, 이 3D 프린터를 사용자는 선택을 합니다. 설명드렸듯이 어디다 쓸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하죠. 어디다 쓸 건지. 세상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D 프린터를 이렇게 종류를 나눠보면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사실은 뭐 개인용, 기업용 요새 같은 세상에 나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애지간한 기업들의 연구실에 가면 3D 프린터 한 대씩은 다 있죠. 보면 이제 그것도 완제품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개인들은 오히려 완제품을 갖다 놓는데, 기업들은 그냥 노즐을 사다가 본인들이 조립한 연구원들은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프레임이라든지 또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게 점점 좋겠죠. 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간단하겠죠.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어떤 재료를 써서 3D 프린팅을 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는지, 비용이 올라가면 점점 이제 기업체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개인이 비싼 걸 산다는 건 여기에 특별한 용도가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레이지 소결 방식, 광조형, 이게 빛을 쏴가지고 만든다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잉크젯 방식, 분말 소결 방식, 압출 적층 조형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건 압출 적층 조형 방식이고요. 이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3D 프린터를 어떻게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게 이 교과의 목적이니까, 뭐 저렴한 것으로 많이들 써보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3D 프린터는 종류가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 3D 프린트 교과를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 형들한테 과제를 좀 내줬어요. 조별 활동을 해가지고
3D 프린터 제품을 좀 하나 찍어라. 그, 그 회사를 좀 찍어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좀 조사해봐라. 그러면 3D 프린터가 뭔지 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조사된 거를 한번 보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개념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민성훈 학생, 박영균 학생한테는 이 PT를 사용하겠다고 아직 허락을 안 받았는데, 이거 영상 찍자마자 내일 아침에 가서 바로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자, 먼저 신도리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뭐 사무기기로 했고, 뭐 최초의 복사기, 복합기 뭐 이런 걸 했고, 21세기에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 3D 프린터 등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이게 잘 됐어야 될 텐데, 다행히 우리 학교나 많은 곳에서 신도리 걸 써요.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쓰는 거니까. 근데 신도리코가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어요. 중국 가서 만들었네요. 자, DP2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학교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학교에 있는 건 DP200은 아닌데, 자, 이 제품은 약 20만원 정도 하고요. 사용하는 재질은 ABS를 사용하고 PLA를 사용하고,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방식은 이제 자동 공급 방식을 사용하고요. 소비 전력은 150W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배드 레벨링이란 건 뭐냐면, 적층을 하려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드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걸 자동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배드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노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자동으로 된다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지, 이게 배드가 올라가는지 노즐이 내려오는지 이거는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제 기억에 배드가 위에서부터 차츰 내려왔던 것 같아요. 자, DP201이라는 모델, 우리 학교에 이제 DP202가 있는데요. 201, 202가 있는데 201 드라이버를 갖다 써도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비슷하고요. 근데 소비 전력이 반밖에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3D웍스 1이라는 제품도 있다라고 조사를 했네요. 노즐이 이제 싱글 노즐이냐 더블 노즐이냐 뭐 이런 것들도 3D 프린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걸 이 학생들이 배우고 나서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넣었던 것 같아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땡큐 이렇게 하고 선생님에 대한 감사 표시를 또 이렇게 했네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이건 작년에 했던 형들 건데요. 핀터 400이라는 제품 조사를 했더라고요. 핀터 400 이거 카탈로그를 이렇게 끌어다가 왔네요. 뭐 그래픽적으로 참 보기 좋은데 조금 글씨가 작지만 좋네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노즐이 핵심 부분이고, 노즐을 지금 움직이는 게 X축, Y축으로 이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움직이고요. 이 Z축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놨죠. 얘는 노즐이 움직이는 방식이네요. 훨씬 저렴할 것 같아요. 그죠? 가격은 안 나와 있지만 소비 전력 굉장히 크네요. 인쇄 방식은 PDM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후에 또 공부하도록 하죠. 사용하는 것들이 우드, 이게 나무 재질도 사용하고, 이거 좀 더 고가 제품인가 보네. 우습게 보이지만 좀 더 고가 제품인가 본데. 예, 그러네요. 가격이 110만원짜리. 인쇄 방식은 적층식인데 뭐 재질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로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잘 설명되면 안 돼요. 빨리 넘어가자. 패스. 자,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왔어요. 이렇게 실제 제품을 조사를 하면 3D 프린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예전에 이제 자동차 학교에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구조라든지 엔진 성능이라든지 엔진 방식,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을 저는 신나게 가르쳐 줬는데, 거기 학생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서 자동차의 종류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탄생 배경 뭐 이런 것들은 훨씬 잘 알더라고요.
실제 제품에 대해서 훨씬 잘 아니까 현장에서 어차피 현장에서 다루는 제품은 한두 개잖아요. 자기 회사 거 한두 개. 그런데 훨씬 더 강점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실제 제품을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조사했네요. 자,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되면 저런 과제를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제품도 좀 조사해보고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학습 과제는 PPT에 나온 내용 외에 이제 3D 프린터 활용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생각해보는 과제인데, 이거는 그냥 뭐 약품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고 책을 좀 보고 생각을 좀 하셔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량도 좀 어느 정도 쓰시고 3D 프린터는 과거 이런 뭐 배경으로 탄생을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내 생각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A4로 한 장 정도로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형들이 했던 것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3D 프린터 중에서 두 종류를 골라 가지고 스펙을 좀 비교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구성품이 뭐였죠?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건 노즐이었죠. 노즐이 몇 개인지, 어떤 노즐을 사용하는지, 거기 그 노즐에 사용하는 필라멘트는 뭐가 들어가는지, 사용 전력은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게 또 크기거든요. 어느 정도 크게 뽑는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3D 프린터는 큰 제품을 못 뽑아요. 20 되는 제품 정도를 뽑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D 프린터로는 상당히 큰 제품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비용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산업용으로 갈수록 이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이게 막 미터 단위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 크기라든지, 또 중요한 게 가격이죠. 또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자주사. 또 용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제 예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조사해야 되겠지만 요거 외에도 뭐 다른 스펙들이 있겠죠. 그 회사에서 강조하는 그런 스펙들,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학습 과제입니다. 자, 이거 구글 클래스에도 이 학습 과제를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학습 과제 보시고 구글 문서로 작성하시든지, 한글이 되시는 분들은 한글이 구글에서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급적 워드나 구글 문서로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림을 좀 넣으려면 워드나 파워포인트, 아니면 한글로 작성해서 PDF로 변환해 가지고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3D 프린터 개관하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D 프린터 소재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자료를 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